그냥 주구장창 내년에는 뭐 알트코인 안 오를 겁니다. 수급 안 들어갈 겁니다. 내피셜인 것 같죠. 다 코인이 씨가 말씀드리면 이게 다 퍼즐처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학살 정권 시리아 12년 만에 국제 외교 무대 복귀. 자, 이게 뭐냐면은 시리아라는 이제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뭐 학살자다, 뭐 학살 국가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2011년도에 아랍권 국가들에서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 확산이 됐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근데 그때 이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라고 이분이 이제 시리아 대통령인데 이분이 그 막 시위를 벌이고 막 청년들이며 막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이거는 좀 그렇다. 그때 당시에 군대를 싹 풀어가지고 얼마를 이렇게 죽였냐면은 몇 명을 수천 명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때 또 2011년도에 13살짜리 소년이 그 전기 고문을 당하다 이렇게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알려지면서 야 너는 학살자다. 아랍권에서 나가라. 그래서 이렇게 좀 독립이 됐던 이런 국가 중에 하나가 시리아인데 또 2013년도에 또 반군이 또 장악한 지역에다가 살인가스라고 요거 금지 무기입니다. 가스를 발표해서 민간인들까지 1,400명이 사살을 했어요. 그러한 국가가 시리아 국가다. 그래서 뭐 거의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란이나 아니면 뭐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국가들과 그냥 등을 지고 사는. 자, 아사드란 인간이 분이라고 불릴 위에는 아님. 자, 그러면 이번에 그런데 이제 이런 국가가 어떻게 지금 화해를 해서 국제 외교 무대에 복귀를 했냐. 이번에 우리 티르키에서 그 시리아 국경 지역에 이렇게 지진이 강타했었죠. 그러면서 시리아 국가에서 좀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서 누가 갔냐? 여기서 누가 갔을까? 아주 진짜 머리가 좋습니다. 사우디의 우리는 아니죠. 왜 자꾸 우리야? 사우디의 빈살만.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가 어떻게 해요? 야, 시리아 너네 좀 도와줄게. 우리가 좀 원조 좀 해줄게. 물론 중국도 같이 이렇게 중간에, 껴서 있었겠죠. 야, 우리가 너네 시리아 도와줄게. 시리아는 어떻게 돼요? 도와준다니까? 고맙지. 그리고 얼마 전에 이란이랑 사우디 완전 그냥 앙숙이었는데 서로 막 화해를 하고 막 사이좋게 지내네? 그럼 우리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이란과 사우디와 아랍과 시리아가 다시 아랍 연맹에 복귀를 한 겁니다. 복귀를 한 거예요. 사우디 빈살만이 진짜 나이도 젊은데 똑똑하고 진짜 잘한다. 외교정책 진짜 특출나게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시리아를 아랍 정부, 아랍 연맹에 다시 복귀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사우디나 아니면 뭐 아랍이나 아니면 이란이나 아랍권 이런 국가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뭘까? 야, 얘들아, 우리 사우디, 아랍권 국가들 서로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끼리 싸우니까 이렇게 힘들고 무너지는 거 아니야. 지금 봐라. 미국과 중국 얘네 싸우는데, 우리가 똘똘 뭉쳐있으면은, 미국한테 취할 수 있는 거 취하고, 중국한테 취할 수 있는 거 취하고, 중국한테 뭐 에너지나 기름 이런 거 팔아먹고, 그리고 우리가 좀 땡땡해지면은 더 이상 미국한테 군사적으로 도움도 받을 필요 없고, 그럼 우리가 더 강성하게 잘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미국의 작은 미국, 이스라엘 얘네들을 어차피 우리 땅인데 얘네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스라엘을 견제를 하자, 미국과. 우리 중동 지역의 아랍권 국가들은 땅땅하게 뭉치고.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4차 중동 전쟁까지 끝으로 5차 중동 전쟁은 뭐 따로 이렇게 없었지만 근데 아직도 중동은 화약고다. 지금까지도 전쟁이 비일비재하고 화약고인데 화약고가 여기서 만약에 5차로 뭐 터지거나 아니면 미국과 이스라엘과 뭐 중국, 아랍, 뭐 사우디 얘네들끼리 서로 대립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원유 가격은 어떻게 될까? 1970년도부터 80년도까지 10몇 년 동안 원유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했죠. 그러면서 물가까지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 연준 의장이 폴 볼커였는데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물가를 잡았죠.
사실 물가를 잡은 게 아니라 다 잡은 겁니다. 민간 기업들, 뭐 국민들 다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아까 우리 인트로 때 배웠던 거, 여름도 계속해서 지나가고 인근 상승률도 가파르게 오르고 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을까? 큰 틀로 봤을 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진짜 드라마틱하게 연준에서 말하는 목표 인플레이션 2%를 채울 수 있을까? 이번 연도 2%대 코인 이슈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아마 장담 드릴 수 있을까? 2%대 못 빠질 겁니다. 진짜 많이 빠져도 3%대. 2%대 힘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스티키한 물가들 이런 것도 끈적끈적한 것들 잘 안 빠지는 것들 계속해서 이렇게 안 빠지는데 여기다가 중동 전쟁 중동에서 계속해서 대립이 일어나고 이런 불안감들이 형성이 돼. 그러면 우리 자산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그냥 1도 모른 채 페페코인이 어떻고 수익코인이 어떻고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BRC20 토큰이 요새 막 핫하다는데 NFT를 만든다는데 그러고 있고 수천만 원 막 몇 억씩 막 태워가면서 그거 막 기대 걸고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리아 얘기를 왜 갖고 왔냐? 자, 비트코인 네트워크 정체로 바이낸스 비트코인 출금 일시 중단. 그래서 요거 온체인 데이터를 이것저것 분석해 봤더니 뭐 이유가 밈코인들, 페페코인이 막 급락하면서 계속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것도 모르지. 입출금이 일시 중단됐다고 그래요. 바이낸스. 지금 미 법무부 러시아 제재 회피 관련 바이낸스 조사 중이래. 우리가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급이 있습니다. 급이 있어요. 제일 높은 급이 뭘까? 제일 높은 급. 전쟁 자금, 테러 자금, 이런 것들. 테러 때문에 들어간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요? 시간 볼 것도 없어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지금 보면은 러시아 제재 회피 관련 바이낸스 조사 중. 러시아랑 이렇게 묶고 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이스라엘 테러 자금 조달 의심되는 바이낸스 계정 190개 압수. 이스라엘 대테러 당국이 바이낸스 거래소에 그 연관된 190개 계정을 압수했다. 그냥 진짜 마음 먹고 털어보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바이낸스 거래소를. 지금 CFTC에서도 시카고 연방법원에 거래나 파생상품 규제 위반했다. 짜오장 펀트도 걸고 바이낸스 거래소한테도 걸고 두 가지 걸어놨죠. 지금 미국 정부에서 바이낸스 계속해서 압박하는 게 보통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테러 자금까지 엮어서 계속해서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전에 배웠던 거 아르헨티나에서 어떻게 나왔었죠? 아르헨티나에서는 결제나 애플을 통한 비트코인 거래가 금지야. IMF에서도 돈 빌려줄게. 대신 비트코인 거래 금지해. 요렇게 한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자, 지금 미국이 어떤 상태예요? 중국과 이런 그 중동 지역들 뭐 편까지는 아니지만 편을 먹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미국과 뭐 유럽 이런 영미권 국가들 편을 먹고 싸우고 있어. 근데 기존의 스위프트망이라던가 달러망에 이게 반하는 위배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대체할 방법이 없었어.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그 송금망이 하나 있죠. 대체할 수 있는. 그럼 미국 입장에서 비트코인 시장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네들 알아. 백악관 대변인이 어떻게 해요? 블록체인이며 뭐 무슨 가상 이런 디지털 신분 인증이며 비트코인 이거 놓칠 수 없다는 걸 알아. 알더라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정부가 바이낸스를 왜 이렇게 때리는 걸까? 우리가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를 무분별하게 얘네 거래소가 잘못을 했고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코인베이스나 크라켄이나 뭐 로빈훗이나 잘하는 데는 없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미국이라고 하면서 막 그 깨끗하고 뭐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거래소 다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바이낸스를 잡는 이유가 뭘까? 지금 빡세게. 물론 3년 4년 전부터 잡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포함이 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왜 아랍권, 중국 그리고 미국과 영미권 국가들 지금 이렇게 대립 중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게 중국계 바이낸스 거래소가 계속해서 커지면 커질수록 홍콩으로 들어간 자금, 여기에 위안화나 요런 그 스테이블 코인들 어떻게 전달이 된다? 바이낸스를 통해서 들어간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본론보고에서도 바이낸스 뭐 중국인들 홍콩 이런 그 좀 높은 애들이 뭐 홍콩에 다 있다 이런 얘기들 기사들이 계속 연일 나오죠. 바이낸스 이퀄 중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놓는 겁니다. 그래야 미국 내에 있는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들이며 바이낸스를 좋게 생각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딴지를 안 걸지. 그러면 경제 안 좋죠. 지정학적 리스크 맞습니다. 그거 한가운데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가격은 막 올라가고 은행권 막 은행들이 무너지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이거 언제까지 가나요? 코인시장이 안 빠지나요? 불안해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지금 태풍 속의 눈이라 그러죠. 태풍 속의 한가운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코인 시장이. 자, 그러면 코인이슈님 바이낸스 망하나요? 쉽게 망하지 않겠죠. 자금이 많으니까. 그러면 바이낸스가 서서히 줄어들어가면은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떠한 리스크가 올까? 바이낸스가 줄어들면 어떤 리스크? 코인이슈가 작년에 드렸던 말씀이나 이거랑 퍼즐처럼 엮어보면은 아주 소름 돋으실 겁니다. 유동성 공급이 떨어진. 자, 1년 전에 작년 상반기에 코인이슈가 1년 뒤 올해 알트코인 가격 안 오를 겁니다. 비트코인만 사세요. 비트코인 변동성 심할 겁니다. 알트코인 안 오를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바이낸스 거래소의 거래량이 줄어들고 바이낸스 거래소에 들어가는 공급량, 유입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되는 공급량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다? 작년에 우리 코인 시장으로 100억 달러가 들어왔으면 올해는 50억, 40억. 안 그래도 금리가 높아서 50억밖에 못 들어오는데 여기다 바이낸스 이슈까지 있어? 안 되겠다. 30억. 그럼 30억 달러 중에 비트코인도 사고 이더리움도 사야 되고 우리가 좋아하는 리플, 에이다, 폴리고도 사야 되는데 그만큼 알트코인들에 들어가는 수급은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지금 많이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주구장창 내년에는 뭐 알트코인 안 오를 겁니다. 수급 안 들어갈 겁니다. 내피셜인 것 같죠. 다 코인이슈가 말씀드리면 여기 다 퍼즐처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좋지 않죠. 지정학적 리스크 좋지 않습니다. 요거 우리 미국 정부가 됐든 우리 코인 시장의 규제, 라이센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단 한 번의 조정은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꽉 붙들어 매시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셔야 진짜 잘하고 있는 투자인지. 막 유튜브 틀어가지고 막 수익 토큰 핫하대, 페페코인 핫하대. 좋지. 유튜브 방송하면은 어떤 식으로 기관들이 사고 어떻게 던지는지 그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그냥 좋다. 시청자 수 늘었네. 그렇게 가는 거지. 현금 진짜 잘 쓰셔야 됩니다. 올해.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ean